갈수록 어려워지는 바둑. 잘 늘지 않죠? 그러나 바둑이 느는 방식은 분명 있습니다. 이전에는 높이 많이 했습니다. 협공을. 높이 많이 뒀는데 보통 귀를 들어가면 간단하죠. 귀를 들어가면 일로 막으면 이제 귀에서 사는 거죠. 귀에서 살고 백은 여기를 차지하고 3-3 들어가면 가장 알기 쉽고요. 전투를 해보자고 하면 이제 뛰는데 이렇게 봤고요. 그대로 있으면은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기본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달려서 이쪽에 만일 이런데 백이 있다면 여기 백집 생기는 걸 미리 막는 거죠. 백집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달리는 수가 이제 이쪽 백 모양을 무너뜨리니까 달리는 게 싫으면 아래쪽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협공을 하면 이렇게 뛰어나가기는 조금 거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은 다음에요. 아까는 달려서 살아버렸는데 지금은 밑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 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래로 협공하는 것은 백이 이쪽에 근거 만드는 걸 없애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 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같은 협공이라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흙의 이제 응수가 문제인데요. 뛰는 건 재미가 없었습니다. 곤마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3-3 들어가면 가장 알기 쉽죠. 이 형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애용한 정석형의 하나죠. 네, 이렇게요. 근데 무난한 겁니다. 무난하고 손을 뺄 수도 있고 계속 이쪽 모양을 지키려면 이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요. 이제 급수가 좀 낮은 분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요 한 점을 제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적어요.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형인데요. 이 기본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쪽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뛰면은 곤마가 되고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역공하는 수를 많이 둬요. 이 수가 이제 새로 나온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이렇게 둬서 무난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수 의미는 뭘까요? 일단 협공을 해서 얘를 공격했으니까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귀를 들어갑니다. 일로 막으면 연결이 돼서요. 처음에 협공하고 붙여가지고 얘를 혼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귀에서 한 10집 내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일단 여기를 끊게 되죠. 얘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수순도 짧고 간단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흙이 후수죠. 여기도요. 이전에 많이 쓴 정석도 여기 띄면 흙이 후수입니다. 선수는 똑같고 같이 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귀를 차지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역공을 많이 쓰는 이유는요. 이쪽 형태는 이 돌이 움직이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모양이 두텁습니다. 여기는 모양이 얇아서 백이 손 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이렇게 잡아둬야 됩니다. 이쪽은 선수가 됐는데 여기는 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석에서 선수 잡는 거는 한 수 차가 나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역화하는 정석은 여기 뒷맛이 남았기 때문에 보통 3-3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손을 빼면 어떤 뒷맛이 있을까요? 손을 빼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쏙 넘어가 버려요. 집을 다 뺏기고요. 오히려 흙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의 형편도 좋지가 않습니다. 집을 전혀 못 만들었죠. 늘어서 두는 게 백한테는 굉장히 아픈 자리예요. 넘겨주는 건 실리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이제 싸우자. 넘겨주지 않고 싸우자 하면 이렇게 밀어갑니다. 이렇게요. 받아야 되고요. 요 한 칸 뛰는 자리가 급소죠. 백이 뛰거나 흑이 뛰거나 중앙에서 서로 한 칸 뛰는 자리가 중앙 행마의 급소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 당하면 곤란하죠. 네, 답답합니다. 잡힐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유히 이렇게 지켜두면 이쪽은 물론 뒷맛은 약간 있지만 통렬한 수는 없는데 여기는 흙이 움직여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백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흙은 이쪽이 다 터져 있어요. 이 중앙 쪽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데 백은 이쪽 진출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백이 두는 다음 행마는 요런 정도 두는 건데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주도권을 흙이 잡습니다. 그래서 늘어서 줬을 때 차단하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게 행마를 해도 여기 집도 커지고요. 이 돌도 형편이 이 돌보다는 훨씬 괴롭습니다. 그래서 늘었을 때 차단하는 수는 백이 조금 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리를 뺏겨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노림이 있기 때문에 대역공하는 수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가일수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가일수 하나 열지 생기죠. 가일수 안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열집 다 없어지고요. 흙집이 오히려 여기서 6, 7이 생겨요. 그 안팎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가일수를 하면 상당히 막강한 두터움이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곤마가 돼요. 그래서 이 대역공하는 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법이라고 봐야죠. 이전에는 이렇게 뒀는데 대역공에서 이렇게 새로운 수법이요. 오래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도요. 요즘처럼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이럴 때는 새로운 수업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은 거죠. 보통 오래된 게 좋은 게 친구가 좋습니다. 친구.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오래된 친구가 좋죠. 새로운 거요. 새로운 건 차가 좋습니다. 차. 자동차요. 새로운 건 차가 좋아요. 오래된 것 중에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술입니다. 술. 술 오래 먹을수록 좋아요. 새로운 것 중에 또 괜찮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 방송 녹화 중이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통 뭐 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심의에 걸릴까 봐.
어쨌든 새로운 수법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수법을 많이 두시는 게 옛날 수법도 괜찮지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수가 돼요, 백이요. 오늘 바둑에서는 우상기 쪽에 이 정석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드렸고요. 기부를 한번 보시겠어요?